안녕하세요. 시작하는 회사를 위한 웹앱 서비스 기획으로 강의를 하게 된 서비스 기획자 이미준입니다. 기존에 대기업에서 이커머스 기획을 10년 정도 해왔고요. 지금도 스타트업에서 웹앱 서비스 기획을 실무에서 하고 있는 현업 기획자입니다. 강의는 4개의 챕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웹앱 서비스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익숙한 단어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직업이지? 생각을 해보면 설명을 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앱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웹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는데 갈수록 모든 창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기존의 창업 1순위였던 요식업이나 커피숍이 오히려 폐업을 하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현재 시점에 맞는 컨텐츠를 고르셔야 될 텐데 창업 아이템들도 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라던가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예약, 그리고 식당에 가셔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손으로 터치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들로 모두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범위들이 웹앱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웹앱 서비스 기획자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베이스로 움직이던 많은 회사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무자본 소규모 창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이커머스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무언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웹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 기획을 하는 스킬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와 기획을 좀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에서의 서비스는 저희가 국어사전에서 보던 서비스랑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서의 서비스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거나 생산, 소비에 들어가는 사람의 행위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식당 같은 데서 사장님 서비스 좀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무료로 하는 돕는 행위들을 서비스라고 하는데 웹앱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어떤 산출물 자체, 산출물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상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앱 또는 웹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비스라고 말하지 않고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단위는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주문 기능, 식당 리스트 기능 이런 것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앱 선출물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에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상에 있는 프로덕트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의 대상이 되는 건 웹앱 전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웹앱 서비스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생각하는 어떤 타겟을 고를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전략 기획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게 산출물 자체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는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획, 일상 속에서 우리 뭐뭐 기획을 해보자, 이번에 연말 모임 한번 기획해보자, 기획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기획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랑 약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절차, 방법, 규모,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건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라는 선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기획을 하는데 실제 앱, 웹을 만드는 사람은 웹 디자이너, 개발자,
그분들이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기획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우리나라 같은 기획자가 없다던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의 기획자의 역할은 해외에서는 프로덕트를 관장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이제 애자일 방식에서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리는 직군이 있는데, 이 직군 자체가 하는 역할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단계 기획을 하는 것부터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해서 산출물인 웹앱을 내는 것까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국내에서 기획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식 기획팀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전략을 짜고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을 하는 과거 일본식 기획팀의 역할에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이 더해진 형태가 현재 우리나라의 기획자, 특히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팀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전략기획에 대한 책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문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 것인가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팀과 서비스 기획팀의 가장 큰 역할 차이는 산출물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요. 전략기획자의 산출물은 보고용 전략 문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서비스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업성의 가능성을 설득을 하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도 IR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한 자료는 이 전략기획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기획 문서에서 주로 논리를 피는 부분은 수익성, 수익 구조, 전체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고 우리가 어떻게 매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전략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사이즈를 가늠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경영 프레임에 익숙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기획자는 산출물 자체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웹앱 자체가 되기 때문에요. 비즈니스 전략대로 작동하는 서비스 자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산출물도 보고용 전략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산출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사용성, 비즈니스의 수익성, 이걸 IT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리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용자들의 UX라고 하죠. 실제 이용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하고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많은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서비스가 비즈니스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어떻게 서비스를 계속 전략에 맞춰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 서비스 기획 직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에 비해서 서비스 기획 직무가 하는 역할은 기획이라고 해서 딱 끊어지기보다는 다양하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자의 3가지 역할로 나눠보면, 서비스 기획자는 웹 앱 서비스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디자인도 하지 않고 코딩도 하진 않지만요. 그 서비스 프로젝트 전체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정리를 하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보통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개발, 테스팅, 오픈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역할을 할 때마다 어떤 방향성이 옳고 어떤 방향성이 저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세세한 정책 정리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점이 서비스 기획자의 특징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서비스 제품 관리의 UX, 테크, 비즈니스 교집합점에 서비스 기획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는 결국 테크,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술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가 고객의 UX, 고객에게 의미 있는데 동시에 비즈니스,
저희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을 계속 수립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품 관리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산출을 하고 나서부터 서비스 기획자는 계속 이 서비스가 정말 성장 주기에 맞춰서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의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성장 주기에 맞게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고 수정하는 역할, 그리고 개발을 다시 진행하는 역할을 통해 서비스가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더 성장하고 만약에 쇠퇴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종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 주기에 따른 실행 전략을 또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은 좀 이렇게 산출물을 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서비스의 갈 방향성, 그리고 그거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세 가지의 큰 역할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흐름을 놓고 보실게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어느 시점에 하게 될까? 일단 창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건 아무래도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거겠죠. 저희로선 전략기획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사업기획, 전략기획에서 시장 기회를 분석을 하고 또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기존에 다 전화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던 음식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 옮긴 것을 통해서 광고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결제를 대신해줘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까지가 이 앞에 사업기획, 전략기획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서비스 기획이랑 완전 분리돼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기획자가 전략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같은 분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전략기획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겠다까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기획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완전 이제 서비스 기획, 구현을 위한 기획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내용에는 서비스 구조, 프로세스,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면 영업된 식당의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초창기엔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돼서 그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 기획자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으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팀을 이뤄서 개발, 디자이너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기획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기획까지 끝내고 나면 서비스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현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비스 기획안을 작성한 걸 토대로 아주 상세하게 정책을 기획을 하게 되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상세 정책 기획이라는 부분이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도 서비스라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GPS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영역을 노출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에서 식당을 검색을 하면 해당 식당의 위치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를 측정을 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세세한 정책들, 화면상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어떤 게 돼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요. 데이터적으로 어떤 로직에 의해서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 개발자가 계속 작업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가면서 저희의 완성된 형태를 같이 완전히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구현에 대한 시점이 끝나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는
오픈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저희가 마케팅 기획이라고 불리는 홍보 프로모션 운영에 대한,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이라고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획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기획자에 대한 단계들을 4단계 정도로 나눠놨어요. 작은 회사에서는 한 분이 다 하시겠지만 큰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영역을 나누는가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 전략 기획, 전략 컨설턴트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사업 기획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서비스 기획자라고 하는 분들은 구축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축을 하는 경우엔 전략 기획,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현을 하고 운영을 넘어가는 데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요. 운영 기획자라고 저희가 불리는 부분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서 더 발전시키는 부분에 초점이 돼 있으신데,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능을, 아주 큰 기능을 추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뭐 결제 기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제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사이즈는 구축, 최초의 서비스를 만드는 시점보다는 작지만 그냥 단순히 뭐 이미지를 바꾸거나 텍스트를 바꾸는 것보다는 크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운영 프로젝트라고 하고, 운영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또 UI를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는 분들을 UX 기획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마케팅이나 사업의 운영이랑 분리돼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하시는 기획자분들도 서비스 구현이 될 때 테스트 시점부터는 보통 참여를 해서 정책 설계와 테스트하는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구현 프로젝트부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사업 운영에 관련된 기획자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는 서비스 기획, 웹앱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이 지금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저희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을 전략 기획, 서비스 기획,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마케팅 기획,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